KCC와 SK의 맞대결. 언뜻 보면 SK가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단서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슈퍼땡스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진짜 데이터를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 총 5단계로 살펴볼 텐데요. 표면에 드러난 지표부터 시작해서 경기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 핵심 변수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표가 선택한 팀. 과연 데이터는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보세요. 이건 거의 모든 지표가 한 팀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격 효율, 수비 효율, 그리고 순수 마진까지. 이 숫자만 보면 서울 SK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맞습니다. 명백한 정배당이죠. 하지만 이 숫자들에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체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죠. 이제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입니다. 이 변수가 어떻게 판을 뒤집는지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방금 본 그 화려한 스탯들이 SK 선수들이 직전 경기에서 쏟아부었을 그 엄청난 체력 소모까지 담아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40분. 40분 00초.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SK의 핵심 선수 자밀원이가 단 1초도 쉬지 않고 풀타임을 뛰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원희 선수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낙현, 오재현 선수까지 주전 대부분이 상당한 시간을 뛰었죠. 자, 이게 경기 막판, 특히 승부처인 4쿼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당연히 슛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집중력 저하로 인한 턴오버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결과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편 KCC 상황을 한번 볼까요? KCC의 데이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로가 아니라 오히려 반등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허웅 선수의 지난 경기 3점 성공률 14.3%입니다. 7개 던져서 하나 들어갔죠. 이건 허웅 선수의 평소 실력에 한참 못 미치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통계학에는 평균 획이라는 법칙이 있죠.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수치는 다시 자신의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게 다음 경기에 대한 강력한 반등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곽이 부진했던 지난 경기에서도 KCC의 골밑은 아주 든든했습니다. 숀 롱 선수가 21점에 리바운드를 무려 17개나 잡아냈죠. 페인트 존 싸움에서는 KCC가 명백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선수 데이터 말고 다른 관점도 한번 보죠. 소위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베팅 시장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흐름 속에 또 다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 배당이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은 SK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효율 지표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죠. SK 승리 확률이 55%를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두 팀의 확률 격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배당 조정이 아니에요. 시장이 드디어 SK의 피로도라는 변수와 KCC의 반등 가능성을 계산에 넣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사실상 동배당, 즉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피크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SK의 낙승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경기 지표, 체력 변수, 반등 가능성, 그리고 시장의 흐름까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데이터가 그리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요? 데이터가 제시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KCC가 2.5점 핸디캡 승리를 거두는 그림이죠. 첫째, SK 주전들의 체력 문제가 4쿼터에 터져 나온다. 둘째, KCC의 허웅, 송교창 선수의 슛감이 평균 수준으로만 돌아와준다. 셋째, KCC 가드들이 지친 SK를 상대로 압박 수비를 통해 턴오버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숀 농과 라거나가 골밑을 완벽하게 장악한다. 이 4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꼭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KCC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요. 또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벤치 멤버들이 최소 8분에서 10분 정도는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분석은 항상 객관적이어야겠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밀원이라는 선수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괴물 같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KCC의 슛 난조가 하필 이 경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바로 리스크 요인이 되겠죠. 결국 이겁니다. 처음 데이터만 봤을 땐 SK의 승리가 당연해 보였죠. 하지만 체력 고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던 변수 하나가 등장하면서 이 게임의 판 전체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결국 이 경기는 SK의 압도적인 재능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KCC가 데이터가 예고하는 반등에 성공하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데이터는 여기까지 길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실제 경기는 어떤 드라마를 보여줄까요?